약 300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남원 주천에서 정영철을 향해 가다 보면 만나는 구룡탐방지원센터.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일어나는 곳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지리산의 풍광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명소. 많은 야기를 만들어낸 육모정과 용수를 만나게 되는데 9군데 폭포에서 한 마리씩 자리 잡아 논일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인데 그 이름 구룡계곡이 되었다. 육모정은 전국에서 소리꾼들이 모여 공연을 펼친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서 만나는 춘향묘. 남원은 춘향전에 나오는 유적들을 보존하고 있는데 1962년 소옥녀 지묘라고 새겨진 지석이 발견되었는데 묘를 단장하고 비석을 세웠다.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묘 주변에 심었다. 그렇다면 춘향은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었을까? 의문이 든다. 남원시의 중심에 있는 광환루와 이몽룡과 성춘향이 논일었다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춘향전의 발상지다. 광환루와는 춘향모가 살았다는 월매집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춘향과 몽룡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월매집은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모락모락 장작불에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익살스럽게 장난을 치고 있는 향단과 방자. 춘향전의 절정을 이루어가는 광한루, 조선을 대표하는 누각이다.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촉성루, 평양의 부병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이 될 정도로 만듦새가 뛰어나다. 춘향과 이도령이 거닐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춘향과 이몽룡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을까? 소설의 남자 주인공 이몽룡과 여자 주인공 성춘향이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광한루의 역사는 길다. 춘향전의 무대는 남원 고을의 유명한 명소 광한루였고 숙종시대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소설 속의 이야기와 장소, 시대의 배경이 현실감 있게 일치하는 소설이 있을까? 소설 속에 이몽룡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유적지를 따라가 본다. 영남 관찰사 전문이었던 포정사가 이곳에 옮겨와 있다. 포정사를 지나 서쪽 언덕에 모여있는 비석들, 진주성과 진주시내 각처에 흩어져 있던 공덕비와 유예비 30여 개를 모아 한 자리에 배치했다. 여기서 만나는 성의성의 선정비. 춘향전과 성의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청렴의 상징 성의성의 고향을 찾아 봉화로 간다. 봉화는 경상북도 북부로
강원도 태백과 붙어 있다. 여기에서 시작된 낙동강은 봉화를 통해 부산까지 이어진다. 황제 연못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노승이 지독한 구두쇠였던 황씨를 찾아 시주를 구원하며 선행을 베풀기를 바랬다. 황부자와 노승의 이야기는 황제를 신성시하였을 사람들이 연못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전설일 것이다. 남한에서 가장 긴 물줄기 525km. 낙동강의 시작 황지는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연결되는 천물이라는 의미로 천황으로 불리던 연못이었다. 경상도로 내려가 부산의 을숙도 남해로 흘러 바다와 만난다. 1300리의 낙동강의 시작이 되는 황지는 새벽이나 겨울철이면 피어오르는 물안개, 찾는 사람들에게 영험한 기운과 신비감을 안겨준다. 여기서 시작되는 물줄기는 석포계를 지나 봉화 땅으로 흘러든다. 슬로우, 천천히, 느림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빠른 것을 선호하는데 다행히 관광에서만큼은 느림도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만큼 각박하고 숨 돌릴 틈 없는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은 이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강원도에서 생산된 물자를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만든 영동선. 개통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오래되어 느낌을 달리하고 있다. 오가며 만나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열차 밖의 풍경. 태백산맥의 속살이 파노라마처럼 청부역까지 이어진다. 터널을 지나면서 눈부심 속에 서서히 드러나는 풍경도 승부역으로 오가는 열차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도해지와 산골 오지를 연결해준다. 영주와 강릉에서 승부역으로 오가는 열차를 타게 되는데 매일 서너 번 승부역에 정차하는 열차가 운행하고 있다. 협곡과 산천 초목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넓은 창이 열려 있다. 태백산맥을 넘고 돌아가는 영동선은 간이역이 많다. 그 중에 승부역이 가장 작은 편이다. 승부역 이면의 과거, 숨조롭지만은 않다. 1949년 4월 영주와 철암을 잇는 영암선이 착공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휴전 후 진행된 공사는 1955년 12월에 완공하고 1956년 1월 1일 영암선 첫 열차가 운행했지만 이용객이 너무 적었다. 승부역은 보통역에서 간이역으로, 간이역에서 신호장으로 격화되었으나 1999년 용권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승부역에 관심이 쏠리고 보통역으로 바뀌었다.
승부의 끝과 끝을 오가며 경치를 즐기면 하늘이 참 좁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한적한 역이다. 승부역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역은 어떤 모습일까? 고속도로가 사방으로 연결하기 전에는 전북의 무진장과 경북의 봉화, 영양의 청송이 오지를 대표하는 땅이었다. 여기 분천역을 온 사람들은 차를 탔든 걸어서 왔든 열차를 타고 왔든 비경을 보았다. 분천역은 스위스의 체르마트역과 함께 자매 결연을 맺을 만큼 오지 속에 있다. 맑은 물이 알맞게 흐르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어디 한 곳 나무랄 데가 없는 신선한 역이다. 협곡의 자연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이 구간을 최고의 명승지로 꼽는다. 산과 구름도 반해버린 아름다운 분천. 분천이는 동화 속에 빠져들었다. 세상처럼 작고 예쁜 마을, 그곳에 더 아름다운 분천역. 여름에도 크리스마스를 닮은 역이다. 그렇지만 봉화는 자연이다. 봉화는 북부의 산간지방. 오래전 있었던 한 정치인의 고집으로 철로가 변경되면서 생긴 말이 있다. 억지춘향. 억지춘향으로 봉화군 춘향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다. 따뜻한 봄날, 봉화군을 가로지르는 내성천가에 어린이들이 가득 모였다. 봉화에서 시작된 내성천은 예천의 삼강이 만나는 천까지 모래가 흐르는 강의 모습을 보여준다. 5월의 푸르름에 어린이들의 동심은 가득 차 있다. 과자축제는 봉화의 여러 가지 축제 중의 하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간식 문화. 정식 식사 외에 먹는 기호식품. 오늘날에는 서양 과자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 과자라고 하면 의례 서양 과자를 연상하게 되나. 우리도 옛부터 과자가 있었다. 과를 실과와 조과로 크게 나누는데 자연식품인 과실이 있고 그것을 본떠 만든 것은 가 또는 조과부터 조과라고 했다. 동심의 세계에서 만난 과자의 세계는 봄날만 되면 봉화에서 펼쳐진다. 봉화는 무성한 산림을 자랑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그리고 거대한 백두대간 수목원. 한반도의 산림 자원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표 수목원이다. 한반도의 역사와 전기를 간직한 대한민국 생태계의 보고
백두대간. 이처럼 나무가 우창한 봉화에 백두대간 수목원이 들어서 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산림 생물자원의 안정적 보존과 관리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세계 속의 대한민국 대표 수목원이 되려 한다. 한국 호랑이. 남한에서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사살된 것이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북한에서는 1993년 자강도 낭림산에 일가족 3마리가 생포된 바 있다. 한국 호랑이는 중국의 동북 호랑이나 시베리아 호랑이에 비해 작지만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가장 용맹하기로 소문나 있었다고 전해진다. 총기를 이용한 사냥이 민간에까지 보급되면서 호랑이도 다른 야생 동물처럼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며 사라졌다. 산림청 백두대간 수목원. 토종총자 보존단체인 토종시드림이 국내 곳곳에서 채집한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있다. 그 생명을 영구히 이어가고 있다. 토종종자는 이 땅에서 선조들의 역사와 함께하고 한반도 환경 변화로 진화된 귀중한 유전 자원이다. 종자 연구 보존과 연구를 위해 종자 보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한라수목원, 천리포수목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드 볼트는 세계 최초의 지하터널형 산림종자 연구 저장 시설이다.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종자를 안정적으로 연구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약 4만 점의 식물종자가 저장 중이고 오는 2023년까지 30만 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럼 이러한 종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종자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크기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구조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바깥쪽은 총피라고 불리는 껍질로 쌓여 있고 내부에는 장차 새로운 식물로 성장할 폐와 발화 중에 필요한 영양분을 간직하는 배젖,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열매는 동물에게 먹혀서 바람에 날려서 꼬투리가 터져서 동물에 붙어서 멀리 퍼뜨린다. 양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멀리, 넓게 퍼뜨리는 목적이다. 백두대간 수목원의 또 하나의 특징, 호랑이 숲에는 백두대간의 상징적 동물인 호랑이가 서식하는 숲을 재현했고 시베리아 호랑이를 전시하고 있다.
300리 모래가 흐르는 강의 시작점. 여기서 출발한 내성천은 아름다운 모래강을 보여준다. 태백산에서 출발한 물이 응방산과 옥적봉을 지나고 봉화산골 유곡리에 이른다. 충제 권벌의 장자인 청암 권동보가 지은 석천정사가 있다. 봉화에서 생산되었던 유명한 춘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잡석을 쌓아올려 탄탄히 털을 다진 후 세웠다. 색천 계곡은 주변 산세가 나지막하고 소나무 숲이 울창하지만 골이 깊지 않아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계곡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다. 어느 책도 넘볼 수 없는 베스트셀러.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 남원 고을의 광한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춘향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몽룡이 실존했던 사람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개서당은 봉화군 모라면 가평리에 있는 고택이다. 최근 춘향전에 등장하는 이도령과 이목이 집중되는 가옥이다. 이 고택과 이도령의 연관성은 이렇다. 성희성의 아버지인 성안이가 남원 부사로 있을 때 성희성은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서 공부를 했다. 이후 과거에 급제한 암행의사로 4번이나 출두, 암행의사의 표본이 되었다. 성희성은 추사를 여러 번 거절한 뒤 봉화에서 이 개서당을 짓고 살았다. 최근 학자들과 종선의 말에 의하면 성희성의 암행과 권선징악을 실천한 이야기를 소재로 아버지 성안이의 친구가 춘향전을 만들었다고 한다. 청백리 성희성의 후손 성기호옹의 이야기를 듣는다. 성이자 성자는 여론이 1595년대에 태어나셨어요. 인진왜란 때 태어나셔가지고 강해군 때는 대가를 안 받습니다. 안 보고 우대 어른이 남원 부사하신 성안자 이자인데 남원 부사로 있다가 그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그 치적을 중앙에 올려가지고 성질이 돼가지고 전라도 강주 목사로 갔디래요. 가명 이몽룡으로 해나하면은 춘향전 그 내용이 양반 쌍님이 어떤 걸로 그 결론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또의 아들이 썩도는 청기의 딸하고 같이 연애를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연 사는 안에 교화락하는 분이 우리 그래서 성기자 선조의 현손이 그 문집을 쓸 때 그 내용이 춘향전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줄거리가. 소나무 숲이 우거진 동산 기슬. 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집으로 조선 광해군 시절에 지었다. 성희성은 문과에 급제한 후 6개의 고을의 수령을 지냈고 의사로 활동했을 정도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남녀가 유별한 시절, 양반가의 자녀와 기생의 딸의 사랑, 소설로만 알려진 사랑가가 실존했던 이야기였다.